일단 보시면 우리 기본적인 혈액형에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종류가 있죠. A형, B형, AB형, O형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이제 혈액의 성분하고 관련돼서 조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A형은 자,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우리 이제 그 중3때 배웠던 유전자랑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A라고 하는 걸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와 또 A라고 하는 유전자를 둘 다 엄마 아빠로부터 같이 받았어. 유전자형이. 그러면 A 유전자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혈구의 A타입의 당 단백질이 발현되는 거야. 오케이. 적혈구라고 하는 혈액세포에 A타입의 당 단백질이 발현되면 우리 그걸 A형이라고 해. 그지? 이걸 당 단백질이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보통 얘를 뭐라 하냐? 응집원, A 응집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응집원 A를 가지고 응집원 A가 발현되면 A형인 거야. 오케이. 자, A 유전자형도 이렇게 나오고 O 유전자형도 이렇게 발현이 될 거야. 유전자는 A 유전자, O 유전자, B 유전자, 세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쵸? 듣고 있죠? 네. 자, 근데 B형은 어때요? B형은 A, O 유전자형. B든 B오든 유전자형이 B든 B오든 어디에? 적혈구에 B타입의 당 단백질이 발현되는 거야. B타입. 그러니까 당 단백질 발현되는 당 단백질 타입이 누가 되는 거다? 응집원 B더라. 오케이. 응집원 B더라. 응집원 B가 발현되더라. 자, 근데 이제 A와 B 유전자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A 유전자, B 유전자 사이에서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우열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A와 B 둘 다를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하면 적혈구에 A타입도 B타입도 둘 다 발현돼. A타입도 B타입도 둘 다 발현돼. 공동 발현이야. 그래서 자, AB형은 응집원 A와 응집원 B 둘 다가 동시에 발현되어 있어. 응집원 A, B가 A라는 당 단백질과 B라는 당 단백질이 둘 다 발현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O형은 어떨까? O형은 엄마 아빠로부터 A 유전자도 아니고 B 유전자도 아닌 O 유전자를 같이 물려받은 경우 O 유전자니 그러면 A타입의 당 단백질도 B타입의 당 단백질도 둘 다 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혈액형은 크게 네 종류 있어.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그죠? 이걸 어디에 자 우리 뭐로 표현 인지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이제 물론 병원체는 아닌데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처럼 얘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생각할 수 있어. 항원처럼 생각할 수 있어. 항원처럼. 돼요. 항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응집원이 있다면 혈장에 자 얘는 적혈구에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림 그려준 건 적혈구예요. 적혈구.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적혈구에 타고 태어나는 A타입이나 B타입이나 AB타입이나 O, AB가 아예 없는 O타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 사람의 몸에 혈액에 자, 혈장이 있어요. 혈장.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그죠? 여기 이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혈장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혈청이라는 키워드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혈장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었죠. 중학교 때 뭐? 자, 혈액의 요소. 혈액을 피를 피 검사를 할 때 빨리 뽑아가지고 그지? 시험칸에다가 빨리 집어넣어. 오케이? 집어넣고 난 다음에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폐를 시키고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원심분리를 해요. 그죠? 그러면 혈액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성분 요소들 중에 밀도차를 이용해서 그죠? 원심분리를 하다 보면 밀도가 무거운 게 깔아앉고 밀도가 가벼운 거 위에 뜨죠? 막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막 회전을 엄청 가했으니까. 그래서 가라앉는 성분이 뭐고요? 세포 성분, 밀도가 큰 고체 성분. 그래서 얘네들 안에 뭐가 있어? 혈구가 있죠. 그쵸? 혈구의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슨 혈구였었어요? 제일 개수 많은 거. 네, 맞아요. 적혈구. 적혈구는 여러분 혈액 이만큼의 부피 안에 정상적인 수치에서 450만 개. 그리고 남자들은 500만 개. 근육이 워낙 많으니까 500만 개 정도 있어요. 450만에서 500만 개 정도의 정상적인 수치를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적혈구 제일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빨간 거죠.
그리고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는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우리가 백혈구는 배웠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식균 작용균을 먹어서 제거하는 작용했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 효소를 파편처럼 가지고 있어. 조그마한 파편처럼. 오케이. 그리고 세 개의 혈액 세포 중에 핵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누굴까? 핵 갖고 있는 거, 핵. 네, 백혈구가 핵을 갖고 있어요. 적혈구는 핵 안 갖고 있고요. 혈소판도 핵 안 갖고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만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적혈구는 산소만 기능을 수행하니까 핵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헤모글로빈, 산소만 단백질, 헤모글로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핵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누구더라? 백혈구더라. 나머지는 핵이 없더라. 헤모글로빈을 많이 갖고 있더라. HB가 헤모글로빈이야. 그리고 혈액응고 효소를 가지고 있더라. 혈액응고 효소. 그게 혈소판이더라. 자, 복습해봤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리고 이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조금 더 가벼운 밀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 성분이, 그치? 액체 성분이 뭐야? 혈장이야. 혈장. 혈장의 90% 이상은 뭐야? 물이야.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물에 녹아서 운반되는 양분들, 포도당, 아미노산, 그지? 이런 양분들, 영양분이나, 그지? 노폐물들이 운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혈장에 녹아서. 맞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혈장, 액체 성분인 혈장 안에 뭘 가지고 있냐면, 응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과 다르게 응집소. 근데, 자, 사람은 타고 태어나기를 응집소 알파와 응집소 베타 두 종류를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를 모두 다 공통적으로 알파라는 응집소와 베타라는 응집소를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알파라는 응집소와 베타라는 유전 정보를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응집소 두 타입이 있어요. 알파와 베타. 그런데 A라는 응집원이 있고요. 그리고 알파라는 응집소가 응집원이 있고 알파라는 응집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알파야. 그러면 얘 A와 이 알파가 입체 구조를 서로 인식해. 오케이? 인식해서 적혈구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뭘 해? 적혈구를 용혈시켜서 파괴시켜버려. A와 알파가 만나면. 오케이? 응집소 알파가 만나면 마치 적혈구를 항원항체 반응하는 것처럼 응집원과 응집소가 서로 짝꿍이 되는 걸 만나게 되면 적혈구가 서로 용혈돼서 파괴돼버려.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터져나와. 이렇게 파괴가 돼.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타고 태어난 출생이 된 A형 사람은, 그지? 응집소 알파가 신체 내에 혈장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었으면 적혈구가 기능 다 못했고 죽었겠지. 산소만 못하고 적혈구를 다 용혈시켜서 파괴시켜버렸는데 못 태어나지. 그지? 적혈구가 용혈돼서 파괴되어 버린다고. 항원항체 반응처럼 A와 알파가 만나면, 그지? 비슷한 형태로 B와 베타가 만나면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만나면 B가 이렇게 생겼는데 베타가 이렇게 생겼어. B와 베타가 만나면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만나면 서로 항원항체 반응하는 것처럼 적혈구가 서로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돼서 용혈 터져 나와버려. 적혈구가 B와 베타. 그러니까 용혈 반응으로 적혈구가 파괴돼. 그러면 이 사람은 적혈구가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태어나지조차 하지 않았겠죠. 죽었겠죠. 그죠? 자, 그 말은 뭔 말이냐? 정상적인 A형 사람은, 그지? 응집소 알파, 베타 둘 중에 어떤 유전자는 억제시키냐면 알파는 억제돼. 알파라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못하도록 억제가 되고 베타라고 하는 응집소가 발현돼서 베타는 존재해. 왜? 베타가 만들어져도 A를 서로 인식해서 적혈구가 기능 못하도록 해버린 건 아닐 거니까.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몸 안에, A형 사람의 몸 안에는 A라는 응집원이 있다면 뭘 갖고 있다? 베타라는 응집소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출생이 됐겠지. 그래서 태어났겠지. 그래서 생존했겠지. 됐죠? 자,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응집소 알파와 베타 둘 다가 있지만 모든 유전자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다 발현되는 게 아니라 억제되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B형, 그럼 시우야. 응집원 B를 이제 유전 정보에 의해서 적혈구에서 발현을 할 거니까 베타를 만약 발현했다면 적혈구가 기능 못해 파괴돼. 그러니 베타는 유전자 베타는 억제가 되고, 그죠?
알파가 발현돼서 알파가 혈장 내에 돌아다니고 있겠지. 됐죠? 자, 그럼 AB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파와 베타 둘 다 유전자가 다 억제가 됐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둘 다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전 정보를 억제시켜야 돼. 그래야 적혈구가 제대로 기능할 거니까. 적혈구가 용혈되면 안 되잖아. 적혈구는 산소음반 기능을 수행하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럼 O형은요? A와 B 둘 다가 없잖아요. 그죠? A, B 둘 다를 응집원을 발현시키지 않으니까 굳이 억제시킬 필요가 없겠죠. 응집소들을. 그래서 알파와 베타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람의 혈액형마다 가지고 있는 타입이 다르다는 것. 응집소들이 다르다는 것. 응집소를 억제시켜서 이렇게 항원항체 반응, 특히 적혈과 용혈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걸 적혈구 응집 반응이라고도 하고 용혈이라고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원리로 수혈의 관계가 나와. 수혈 관계. 헌혈. 여러분 고2 때부터 피 뽑을 수 있지 않나? 헌혈할 수 있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헌혈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고2 딱 되자마자 요즘 또 두종구가 뭐 헌혈 인기여서 헌혈하면 두종구를 준다면서 헌혈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던데 먹어봤어요 두종구? 아, 이제 트렌드 세터시네. 저는 먹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한 8,900원? 8,500원 하나에? 코딱지만한 게, 그죠? 신기는 할 것 같은데 그냥 왠지 연상되는 아는 맛일 것 같아서 그걸 8,000 얼마에 한 번에 두 입에 날려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싶어서 먹어보니까 맛 나던가요? 그 어떻게 얻었죠? 엄마가 얻어서 갖다 주셨나? 아니면 네가 샀나? 한 번, 그랬어요. 두 번이나 사 먹었어요. 맛있든 막 자꾸 생각나는 그런 맛이든. 그래? 또 그러니까 또 궁금하네요 또. 근데 요즘 또 워낙 마케팅이 있잖아. 그치? 예전에 허니버터칩이라고 알아요? 허니버터칩 사태도 그거와 비슷했어요. 노이즈 마케팅 마냥 봐봐 이거 먹어봤니? 막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까지 있을 정도로. 여튼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수혈 헌혈, 그지? 헌혈은 그냥 내 피를 그냥 그대로 쭉 뽑는 건데, 그지? 수혈은 혈액을 주고 받거니 하는 거야, 그지? 수혈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 3개 나왔는데, 이제 혈액 판정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설명할 거야. 수혈의 원리. 헌혈이 크게 두 종류 있어. 그러니까 성분 헌혈 있고, 성분 헌혈이 있고, 혈액을 다 뽑는 전 헌혈.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 성분을 싹 다 뽑아서 300ml 정도 뽑는 경우가 전혈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뭐 혈소판 성분 또는 뭐 적혈구 성분만 뽑는 경우들이 이제 성분 헌혈이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피를 뽑았어. 피를 뽑아놓고 이제 급한 대로 뭔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될 때, 그죠? 수술을 해야 될 때 내 피가 많이 막 이렇게 출혈될 거 아니야. 어찌됐든 여러분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죠? 막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하고 막 여기 이 피부랑 여기 피부를 이렇게 막 오픈해서 집게로 찝어놓은 다음에 그 안에 있던 혈관을 잘랐다가 막 지지거나 막 조직을 이제 혈관이 터치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피가 막 과도하게 출혈되니까, 그지? 그러면 그 피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왜냐면 이 환자가 피를 만드는 양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피를 공급을 해주면서 수술을 받잖아.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혈액형끼리 혈액을 주고받는 게 가장 기본이야. 근데 동일한 혈액형의 그 수혈자들 그 피를 많이 구하지 못한 경우는 그럼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까 혈액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랬어? 혈구세포 중에 적혈구랬잖아. 그지? 이 대부분의 피 안에 90% 이상이 이 혈액 세포들 중에서는 90% 이상의 양을 차지하는 게 적혈구란 말이야.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해줘야 되고 산소 운반이 세포에 되게 중요하잖아. 모든 조직 세포가 계속 생존할 수 있게끔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계속 공급이 돼줘야 하기 때문에 적혈구라고 하는 것 자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서 적혈구를 긴급하게 수혈을 해주는 거야. 내가 만들어지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환자의 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기본적으로는 같은 혈액형끼리 혈액을 주고받는 게 가장 기본이야. 근데 같은 혈액형의 수혈자를 못 찾았어. 그러면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자 기본 원리야. 여러분 책 200쪽에 보면 3번 그러니까 표 있고 표 아래쪽에 보면
수혈관계에서 나오죠. 수혈관계. 거기 부분 봐봐요. 자, 혈액을 제공을 해줄 때,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자, 현관 표시해주세요.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항원항체 반응하지 않을까? 응집 반응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혈의 원리입니다.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항원항체 반응하지 않을까? 돼요? 그러니 봐봐. A형의 P, B형에게 줄 수 있어요? 반대로 B형의 환자에게, 그지? B형의 환자에게 A형 거의 응집원을 줄 거야. 응집원이라는 게 적혈구야. 그지? 야, 너 적혈구 필요하다면 알았어, 내 거 적혈구 줄게 하고 적혈구를 줄 건데, 이 환자의 몸에는, B형의 환자 몸에는 응집소 뭘 갖고 있어? 알파를 허벌나게 많이 갖고 있을 거야. 예, 주는 게 한 봉다리에는 한 300ml 정도겠지만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응집소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알파가. 그러면 A가 들어가자마자, 응집원 A가 들어가자마자 그 B형이 가지고 있는 알파랑 만나서 무조건 폭탄처럼 반응해서 혈관을 오히려 막히게 해버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A형 B형에게 줄 수 없고 B형이 A형에게 줄 수 없어. AB형 A형에게 줄 수 있어요? AB형의 P를 A형에게 줄 수 있을까? 안 돼요. 왜요? 적혈구를 주고자 해서 줬지만, 그지? A형 사람이 원래 뭘 갖고 있어? 베타를 갖고 있잖아. 그것도 그 환자는 허벌나게 많은 응집소들을 갖고 있다고. 오케이? 그럼 B 있네. B랑 만나서 무조건 그 AB가 가지고 있는 B 인자랑 만나서 응집 용혈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연결된 그 딱지들이, 적혈구가 응집된 그 딱지들이 혈관 자체를 막히게 버린다. 돼요? 그러니까 폭탄을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급했는데 폭탄 투하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누구 혈액을, 그래, O형의 혈액을, O형은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O형은 참 착한 피, AB형은 참 새끼가 참 양아치 같네.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고. 근데 AB형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B형이 저는 헌혈을 되게 많이 해놨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내 영양 상태도 좀 이제 뭐 좋지 못하니까. 근데 건강할 때는 되게 피도 잘 만들어지고, 오히려 피를 뽑으면 조울모세포가 막 잘 말뚝해서 혈액을 잘 만들어요. 신선한 나의 혈액을. 그렇기 때문에 헌혈을 좀 많이 해놨었죠. 헌혈증 있으면, 그죠? 수혈 받을 때 그 피도 다 돈값 받거든요. 근데 좀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여튼 그래서 피도 많이 뽑아놓은 상태인데요. 여튼저튼 A병은 그런 오해를 사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A병은 AB 인자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죠? 줄 수 없어. 받기만 할 수 있고, O형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 머리끄댕이에 붙잡힐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O형의 피는 모두에게 다 긴급한 대로 수혈을 해줄 수 있어. 머리끄댕이 붙잡힐 응집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반대로 AB형은 머리끄댕이 붙잡힐 A인자와 B인자, 응집원 둘 다를 다 갖고 있으니까 줄 수는 없어. 받기만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키워드를, 이 워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환자의 몸에 있던 응집소랑 항원항체가 나지 않을 거. 되겠죠?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원리로 혈액형을 판정해보자. 혈액형 판정할 때 우리가 쓰는 혈청들 있어. 자, 아까 방금 선생님이 자, 혈장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혈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명명백백하게 좀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안 헷갈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뭘 설명할 거냐? 혈청. 혈청이라는 워딩이 좀 많이 나온 편인데, 혈청. 아까는 혈액 성분을 뽑아다가 빠르게 공기 중에 노출을 안 시키고 원심 분리를 막 한 거야.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키지 않고 이 혈액에 해당하는 성분들 중에 각각의 혈구랑 혈장 형태로 막 원심 분리를 빨리 시키니까 혈구와 혈장으로 액체 성분으로 나뉘어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 혈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피를 받아서 뚜껑을 딱 막고 공기 중에 노출을 안 시키고 빨리 이렇게 했었을 때는 혈과 혈장 성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 피를 그냥 그대로 오랫동안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켰어. 오케이? 공기 중에 노출을 하게 되면 그럼 뭐가 만들어져? 우리 기본적으로 피 딱 나왔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에 피딱지 만들어지죠.
딱지처럼 딱딱 이렇게끔 딱지가 만들어지죠. 왜냐면 계속 피가 새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혈액 성분 중에 혈소판이 탁 터지면서 야, 너 지금 공기 중에 되게 노출돼서 지금 계속 피가 바깥으로 질질 새고 있으면 세균 침투도 쉬울 수 있으니까 마치 껍딱지처럼 뭔가를 막아줘서 피딱지를 만들어주게끔 그 혈액 응고작용이 돌아가. 오케이? 그래서 공기 중에 오래 노출시키게 되면 혈소판이 탁 터지면서 혈액 응고가 스타트가 되는데 오케이? 그 혈액 응고가 스타트가 될 때 혈소판에서 나오는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혈소판에서 나왔던 효소들에 의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거쳐 피부린과 같은 섬유 형태의 단백질이 만들어져. 섬유상 단백질. 실가닥처럼 만들어진 단백질이 만들어져. 피부린. 그 피부린이 이렇게 네트워크 같은 망을 형성해서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던 혈구들, 혈장 단백질들을 다 얽어매서 딱지, 딱딱하게 굳는 딱지를 만드는 거야. 돼요? 공기 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 피딱지가 만들어질 건데 그 피부린 같은 혈액 응고 단백질이 나와서 너를 얽어매는 거야. 원래 혈액 안에 있었던 적혈구나 주변의 백혈구나 얘네들 다 얽어매서 피딱지를 만들게 돼. 그 피딱지를 뭐라고 하냐면 혈병이라고 해. 혈병. 피딱지. 피딱지야, 피딱지. 오케이? 근데 그 피딱지 성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옥체 성분에 딱딱해지는 그런 마개를 만들 만한 피딱지 성분을 제외한 그 외 나머지 액체들, 오케이? 약간 주변에서 삐져나오는 노란 고름 같은 거, 오케이? 막 균이 들어왔을 거니까 주변에 백혈과 식균 작용하면서 만들어진 막 고름들도 있을 수 있겠잖아. 노란색 액체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이 피딱지, 이 피부린과 같은 섬유상 단백질에 얽어매지지 않은 나머지 액체 성분들을 우린 그걸 혈청이라고 해. 오케이? 그러니까 혈액에 있었던 혈액 성분 중 고체에 해당하는 백혈구, 적혈구, 혈장 단백질 이런 성분들이 피딱지를 만들게끔 해주는 피부린에 얽어매져서 그지? 침선돼서 딱지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침선되지 않은 나머지 액체 성분들이 혈청에 해당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혈청에는 많은 유효한 포도당이나 혈장 단백질이나 여러 개들이 있었는데 그런 포도당이나 혈장 단백질이나 여러 개들이 여기에 피딱지를 만들면서 침선돼서 여기에 얽혀매져 있는 거고 오케이? 거기에 얽혀매지지 않은 형태의 성분들이 그 액체에 해당하는 이 성분들이 이 혈청에 있는 건데 오케이? 그런데 자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이 항원항체 반응에서 만들어진 항체들처럼 사이즈가 작은 오케이? 항체들처럼 되게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이 피부린과 같은 이 섬유 상태의 단백질에 얽어매지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만들어진 항체들이랄지 또는 응집소 알파나 응집소 베타 같은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피딱지를 못 만들고 여기 혈청 성분 안에 있어. 기억할 것. 오케이? 기억세포라고 하는 워딩의 세포들은 사이즈가 크겠잖아. 그러니까 기억세포 같은 것들은 응고작용에 의해서 혈병에 얽어매져서 이 혈병 안에 있어. 오케이? 피딱지를 만드는 여기 안에 있어. 기억세포는 사이즈가 크니까 피부린에 얽어매져서 여기 안에 침전되어 있을 거야. 기억세포는. 오케이? 근데 항체들 또는 응집소 알파 또는 응집소 베타 이런 사이즈가 작은 얘네들은 여기 혈청 안에 있다고 기억할 거. 그래서 혈청 안에는 뭐가 있다. 사이즈가 작은 응집소들 알파나 베타와 같은 응집소들 적고 있니? 책에는 안 나왔다. 응집소 알파나 베타와 같은 것들 또는 내가 만들어낸 항체들 같은 것들은 여기 혈청 안에 있어. 적어줘. 그래서 혈청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뭘 떠올리시면 거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혈액을 응고시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응집소들이 존재하는 부분이겠구나 라고요. 됐죠? 혈청이라는 키워드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됐죠? 그래서 자 봐봐. 일단 자 어떤 사람의 혈액형이 A형일지 B형일지 AB형일지 O형일지 몰라. 그럼 그 사람의 혈액형을 판정하고자 할 때 뭘 이용하면 돼? 적혈구의 응집 반응을 이용하면 돼.
그지? 응집발을 이용하는데. 근데 봐봐. 어떤 사람의 피를 피해 있던 응집원을 꺼내서 그지? 응집원을 꺼내서 적혈구를 꺼내가지고 혈액형을 판정하는 데 쓴다라고 하자. 근데 얘는 응집원은 적혈구라는 세포 안에 있잖아. 그럼 적혈구 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그대로 오랫동안 보관해줘야 저걸 혈액형 판정에 쓸 거 아니야.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에너지가 좀 더 많이 소모되겠어. 그지? 그래서 항원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사람의 혈액형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누구를 응집소들, 얘네들은 그냥 혈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혈장 단백질들이니까 걔네들을 보관해서 오케이? 응집소들을 이용해서 혈액형을 판정하는 거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야. 자, 여기에 알파가 꽂혀져 있고 응집소들 돼요? 또 다른 곳에 여기는 베타가 꽂혀져 있어. 오케이? 베타만 이렇게 플레이트에 깔려져 있는 거야. 눈에는 실제 보이지 않는데, 그지? 알파가 모여졌던 것 한 방울 떨어뜨리고, 베타가 모여져 있던 것을 한 방울 떨어뜨려.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의 혈액형이 어떤지 몰라. 근데 이제 체혈침으로 꼭 피를 뽑기 전에 소독을 한 다음에 체혈침으로 딱 해갖고 이 사람 피를 약간 쫙 짜내. 그래서 그 미지의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 거의 피를 여기도 한 방울도 저기도 한 방울도 이렇게 똑똑 떨어뜨렸을 때 여기에도 응집이 되고 여기에도 응집이 됐다는 건, 그지? 그 사람이 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파가 깔려져 있는 것에도 응집되고 베타가 깔려져 있는 것에도 응집된 거야. 그치? 그 사람이 A도 갖고 있고 B도 동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B랑 만나면 응집, A랑 만나면 응집, 둘 다 응집이 된 거지. 그 사람이 A와 B 둘 다를 갖고 있어서. 맞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응집되면 A, B형인 거고, 오케이? 어떤 사람은 둘 다 응집이 안 됐대. A도 없고 B도 없어서. 그지? O형인 거겠지? 쉽지? 쉬워. 오케이? 그 다음 어떤 사람은 A만 응집이 됐대. 여기는 알파에는 베타에는 응집이 안 됐고. 그러면 그 사람은 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A만 응집이 된 거고. 그지? 여기는 응집이 안 되는데 베타가 깔려져 있는 거 여기만 응집이 됐대. 그러면 그 사람은 B형이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너무 수월하지. 이거 보는 건 수월해. 근데 보는 건 수월한데 원리는 수월하거든? 근데 이 알파나 베타를 뭐라고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어렵게 느껴져. 어떻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자, 방금 지금 제가 혈청 설명했어요. 오케이? 자, A형 사람 거의 피를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원래 A형 사람 거 피. 우리가 지금 이 알파를 얻어내는 방법을 설명할 거야. 알파를 얻어내는 방법. 원래 알파는 A형이 갖고 있어요? B형이 갖고 있어요? B형이 갖고 있죠, 원래? 맞죠? 그죠? 원래 B형 사람 몸 안에 알파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알파를 얻어내는 방법을 설명할 거야. 그래서 B형 사람의 피를, 그지? 뽑아서 일부러 지금 이런 방법처럼 응고를 시킨 거야. 돼요? B형 사람 거의 피를 뽑아서 일부러 이런 방법처럼 응고를 시켰어. 그러면 B형 거에 응집 원들은 여기 아래 깔아져서 피부린에 깔아져서 피타치를 만들었을 거고, B형이 원래 가지고 있던 뭐는 응집소 알파는 여기 위에 떠 있겠지. 그치? 그렇게 얻어낸 방법. 오케이? 원래 B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치? 원래 B형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혈액을 응고시켜서, 그치? 얻어냈어요. 어디서? 혈청에서 얻어냈어요. 그래서 B형, 표준 B형 혈청을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응집소 알파 말하는 거야. 돼요? 원래 B형이 알파를 갖고 있었으니까 B형과 사람의 피를 응고시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알파를 얻어냈다고. 됐죠? 오케이? 표준 B형 혈청을 누굴 말하는 거다? 응집소 알파를 명명하는 거야. 그러면 표준 A형 혈청은 누구 말하는 거야? 표준 A형 혈청은 원래 A형 피를 이런 방법으로, 이따위의 방법으로,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응고를 시켜서 얻어낸 거지. 그치? 그럼 원래 A형은 무슨 응집소를 갖고 있어? 그치? 원래 A형은 응집소 베타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얻어낸 거야. 누구를? 응집소 베타를. 오케이? 돼? 됐죠? 됐죠? 어렵지 않죠? 표준자가 들어가면 이런 원인입니다. 아,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혈액을 이렇게 혈청을 응고시켰구나.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혈액을 이렇게 응고시켜서 얻어낸 거구나. 됐죠?
오케이?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서러운 게 뭐냐면 봐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는 역할에 따라서 지금 불리는 게 다르지. 너네들한테는 지금 여기서 생물을 가르치니까 생물 선생님이야. 그지? 내 학원 경영 입장에서 내가 원장 역할도 하고 있잖아. 근데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막둥이 딸이야. 막내딸이거든. 그지? 똑같은 사람이 해주는 역할에 따라서 막내딸이 되기도 하고 원장이 되기도 하고 그지? 그냥 생명과학 선생님이 되기도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똑같은 아이를 어디 입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명명 방법이 달라져. 그래서 봐봐. 이 알파는 원래 알파를 추출할 때는 B형한테 얻어냈죠? 그죠?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이 혈청을 표준으로 따지면 표준 B형 혈청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알파를 표준으로 따지면 표준 B형 혈청 원래 B형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얻어낸 거니까요. 맞죠? 그죠? 근데 알파는 누구하고만 막 경기 일으키듯이 반응해서 응집을 시켜. 알파는 어떤 응집어? A잖아. 그지? 무조건 A만 잡아줘 칠 거야. 이거잖아. A랑 만나면 알파는 무조건 응고를 시키잖아. 용유를 시키잖아. 응집을 시키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똑같은 놈을 명명할 때 표준자를 쓰면 원래 B형이 가지고 있어서 뽑아낸 거고 항자를 쓰면 상대방의 A를 인식해서 무조건 응집을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알파를 항자를 쓰게 되면 항 A형 혈청. 너는 A라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응집소라는 뜻이야. 됐죠? 똑같은 알파를 항자를 쓰면 항 A형 혈청인 거고 그죠? A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색출해내는 인자니까 응집은 A를 가지고 있는 놈을 색출해내는 인자니까 맞죠? 오케이? 항자가 들어가면 상대방의 A 인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죠? 네, 여러분 책에서는 이걸 많이 나와요. 단순하게. 그죠? 근데 항 A형 혈청, 즉 알파. 근데 얘를 표준으로 바꾸면 원래 B형이 갖고 있었던 응집소. 그래서 표준 B형 혈청.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혹시 어렵게 나오면 이걸로도 많이 물어보니까 요 개념과 요 개념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됐죠? 됐죠? 이해됐어요, 비현 씨? 네네. 그러면 자, 베타는 원래 누구 사람의 몸에서부터 다운을 시켜서 얻어낸 거야? 베타는 A형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응집소 베타잖아. 그러니까 표준이 들어가면 표준 A형 혈청이 베타를 말하는 거고 상대방의 B를 찾아서 무조건 다운을 시키는 거지. 응집을 시키는 거지. 베타는. 그치? 그래서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찾아내는 인자잖아. 그래서 베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항 B형 혈청. 무조건 B라고 하는 인자에만 경기를 일으키듯이 무조건 B라고 하는 인자에만 경기를 일으키듯이 응고를 시키는 거다. 응집을 시키는 거다라고 인지하시면 돼. 그래서 책에는 많이 한자로 나와. 근데 얘가 좀 바꿔서 표준자로 나오게 되면 누구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차리시면 돼. 됐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혈액형 판정은 응집소 알파나 베타를 다운시켜서 이렇게 판정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가 나오냐? 201쪽에 보니까 RH식 혈액형이 나옵니다. RH식 혈액형. 걔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니까 특정 출판사 하나에는 뭐가 나온다? 신생아 윤멸증. 다른 말로 태아 적혈 모구증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RHC 혈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설명을 하고 쉴 거야. 설명을 마저 하고 시작. 혈액형 판정까지 갈 수 있게끔. 자, RHC 혈액형의 약자가 뭐냐면 RHC 혈액형의 약자거든요. 레서스 몽키. 레서스가 이건가? 헷갈린다. 레서스 몽키. 자, 붉은 털 원숭이입니다. 학명이 붉은 털 원숭이야. 실제는 붉은 털 원숭이랑 침팬지랑 오랑우탄이랑 걔네들이 우리 사람이랑 진화적인 거리 관계가 누구랑 더 가깝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야. 오케이. 자, 붉은 털 원숭이랑 우리가 진화적으로 더 가까운지 아니면 침팬지랑 더 가까운지 오랑우탄과 더 가까운지를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 오케이. 진화적 거리 관계. 어떤 식이냐면 자, 토끼 미안하지만 토끼야 실험 대상이 되죠. 토끼에게 붉은 털 원숭이의 피의 일부를 주사를 했어. 그러면 토끼 몸에서는 내 몸에 꽃이 아닌 괴식기가 들어왔네. 얘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서 막 항체를 만들었겠지. 그지? 내 토끼가 뒤지진 않았어.
붉은털 원숭이의 피 일부를 주사받았을 때 바로 깨꼬딱 뒤지진 않았고 좀 2주 뒤쯤 살아남아 있거든. 그 얘기는 항원이 들어왔고 항원에 대한 항체를 얘가 만들었겠지, 토끼가. 그지? 그래서 2주쯤이 지난 다음에 이 토끼 몸에 있던 피의 일부를 뽑아다가 여기 깔아놨어. 즉, 이 토끼가 붉은털 원숭이에 대항한 항체를 만들었을 거고 그 항체를 뽑아다가 여기 플레이트에 깔아놨다고. 그 항체가 쉽게 말하면 응집소들이야.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깔아놨는데 나중에 알겠지만 얘를 델타라고 명명을 했어. 델타. 오케이? 델타라고 명명했어.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항 RH식 혈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왜? 혈청들은 주로 응집소들을 말하는 거고, 그지? 붉은털 원숭이의 적혈구에 대항하여, 붉은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적혈구에 대항하여 그 적혈구를 파괴하기 위한 항체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니까. 돼요? 오케이. 나중에 붉은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이 응집원 인자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D라고 명명했어. 응집원 D. A가 있고 B가 있고 C는 없어. 그리고 D라고 명명을 해놨어. 근데 토끼는 D가 없어. 그치? 토끼 거에 적혈구는 D가 없어. 오케이? 없었기 때문에 지가 지걸 파괴하진 않고 붉은털 원숭이 거에 적혈구에 대응하여 걔를 죽이려고 하는 항체를 만들었을 거고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그 항체를 뽑아다가 지금 플레이트에 깔아놨어.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의 혈액을 여기다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나더라고. 미지의 사람의 혈액을 떨어뜨렸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 그러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 사람은 플러스 응집이 된 사람은 토끼 거의 적혈구와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붉은털 원숭이와 똑같은 적혈구를 갖고 있는 거야. 사람의 혈액을 떨어뜨렸는데, 그죠? 응집이 됐어요, 여기에. 그럼 그 사람은 누구 거와 똑같은 적혈구를 갖고 있는 거야? 토끼 거야? 원숭이 거야? 원숭이. 그치? 원숭이 거. 붉은털 원숭이와 똑같은 응집원인자 D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D에 대응한 델타 짝 만나서 응집 적혈구가 용혈이 되고 응집이 된 거잖아. 대부분 동양, 서양 모두 대부분 다 이렇게 D 응집원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돼요? 붉은털 원숭이랑 진화적으로 가까운 동일한 응집원들을 그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거지. 이런 사람을 우리는 RH 플러스 혈액형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 이 델타가 있는 거에다가 깔아진 거에다가 응집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혈액을 떨어뜨려 봤더니 그 사람은 응집이 안 됐어. 응집이 되지 않았어. 응집이 안 된 사람은 이 델타랑 항원 항체 반응하는 뭐가 없다는 거야. 응집원이 없다는 거죠. 응집원이 없다는 거야. 델타랑 항원 항체 반응하는 이 붉은털 원숭이와 똑같은 응집원이 없다는 거죠.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RH-야. 없어. 돼요? 그래서 얘는 RH 플러스형, RH 마이너스형.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긴급 수술을 한다거나 어디 수술에 들어가게 되면 저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빗불. 나는 A빗불. ABO식 혈액형과 RH식 플러스형인지 마이너스형인지를 동시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케이? ABO식 혈액형 타입하고 RH 플러스형인지 RH 마이너스형인지를 같이 동시에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피 수혈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막 써져 있어. 수술 받을 때. 오케이? 됐죠? 졸려요? 수혈 관계까지 하고 싶은데. 자, 그럼 봐봐. 이 RH 플러스형과 RH 마이너스형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 그리고 연구를 해봤어. 물론 당연히 RH 플러스 마이너스와 ABO식 혈액형을 복합적으로 다 상관지어서 수혈을 해줄 건지 수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싹 다 둘 다를 다 고려해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은 동양과 서양인 싹 다 대부분 RH 플러스 혈액형이 많아. 오케이, RH 플러스 혈액형. 그러면 RH 플러스 혈액형은 원래부터 뭘 갖고 있는 거야? 응집원 D를 갖고 있는 거야. 적혈구 타입의 D타입의 응집원을 갖고 있어. 적혈구에. 누구와 똑같은 붉은털 원숭이와 똑같은 응집원 인자를 D를 갖고 있다고. 돼요? 아까 적혈구와 그다음 응집원과 혈장에 돌아다니는 응집소 둘 다를 구분지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RH 플러스 혈액형의 사람은 응집원 인자 D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델타라고 하는 응집소를 선천적으로 자기네 몸에서 만들까요?
못 만들죠? 만들면 안 태어났겠네, 죽었겠네. 후천적으로 나중에라도 만들 수 있을까? 안 만들어내. 그죠? 오케이? 절대 델타라고 하는 걸 스스로 셀프로 나중에라도 안 만들어. 됐죠? 오케이? 그래서 RH 플러스 혈액형은 응집원 D는 갖고 있지만 추후에라도 델타를 만들지 않습니다. 추후 생성 불가. 왜? 지가 지 거를 파괴할 델타를 만들면 자기 거 적혈구가 다 대부분 다 용혈돼서 파괴돼 버리니까. 그렇겠죠? 오케이?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유전자는 억제를 시켜서 발현을 안 할 거라고요. 자, RH-형은 어때요? RH-형은 자, 원래 응집원 D를 안 갖고 있어요. O형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응집원 D가 없어. 됐죠? 응집원 D가 없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응집소 알파가 마치 O형하고 유사하게 O형은 AB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 둘 다가 다 동시에 다 발현돼서 둘 다 갖고 있었잖아. 근데 약간 달라. O형하고 약간 다른 게 애초부터 델타를 다 무조건 다 만들어서 발현시키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없었어. 델타가. 오케이? 근데 뭔가 면역 시그널에 의해서 나중에 추후에 델타를 만들 수는 있어. 델타를 추후에 만들 수는 있어. 만들어도 지가 지 거를 파괴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그치? 지가 지 걸 파괴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괜찮잖아. 괜찮아. 만들어도 괜찮아. 지가 지 거를 파괴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니까. 괜찮아. 그쵸? 지가 지 걸 파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신생아 요멸증 같은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자, 일단 신생아 요멸증은 쉬고 왔다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까지만 했었을 때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한 가지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대부분이 RH 플러스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룹으로 많댔잖아요. 그쵸? 그래서 RH 마이너스 A형이 있고 RH 플러스 A형이 있어. RH 플러스 B형이 있어. 일단 이렇게 수열 가능할까? 일단 뭐 때문에도 안 돼. 얘 때문에도 안 돼. 얘랑 얘 때문에도 수혈해줄 수 없어. 그치? ABOC 혈액형하고 RH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를 같이 고려해서 수혈 관계를 판단해야 돼. 얘 때문에라도 안 돼. 오케이? 그러면 RH 마이너스 A형하고 RH 플러스 B형이 있어. RH 플러스 A형이 있어. 그러면 이게 환자야. 그리고 RH 플러스 인원수가 거의 대다수잖아. 인원이 많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환자에게 긴급한 대로 이 사람의 피를 수혈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대부분이 RH 플러스형이고 인원이 소수인 얘 RH 마이너스가 피가 필요해. 수혈해주면 좋겠죠. 인류애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좋겠죠. 생물학적으로는 쓸데없는 짓이야. 오히려 더 위험한 짓이야. 왜? 얘의 피를 얘에게 줘. 그지? 그러면 얘의 피가 들어가자마자 RH 몸에서는 RH 마이너스 환자 몸에서는 원래 지 몸에 없던 얘가 들어온 거잖아. 그지? A와 A는 똑같아서 혈액형 ABOC 혈액형은 똑같아서 큰 상관이 없지만 RH 마이너스형 몸에 없었던 RH D를 가지고 있던 저 응집원이 들어온 거고 얘가 얘를 만들어서 셀프로 만들어서 얘를 스스로 제거를 시킬 거라고. 이 적혈구가 기능을 거의 하도 못해. 하지도 못하고 혈관을 막히게끔 할 거야. 돼요? 인원수가 거의 대다수니까 RH 플러스가 인류 외적으로 대부분 주고 싶지만 그건 인류 외적인 거고 생물학적으로는 오히려 더 손해가고요. 그죠? 그래서 RH 플러스의 혈액을 마이너스에게 줄 수는 없고요. 반대는 가능해. 왜? 어차피 만들 뭐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는 가능한 거야. RH 마이너스형의 피를 RH 플러스에게. 그러니 RH 마이너스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피를 자기에게 수혈받는 게 가장 최선이야. 그래서 헌혈을 많이 해놔야 돼.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등록도 해놔야 돼. RH-형 그룹이다라고 하는 거에도 수혈 거기에도 등록을 해놔야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받을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는 가능하더라. RH-B를 RH 플러스에게 수혈해주는 건 가능하더라. 오히려. 왜? 플러스가 이걸 받았어. 근데 어차피 자기 몸에 없던 얘가 들어와. 그래도 얘를 제거할 만한 뭔가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뭘 제거할 만한 뭔가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마치 뭐와 똑같이 그냥 적혈과 똑같이 산소만 기능을 계속 동시에 수행해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RH-형의 피는 여러모로 플러스형 사람에게는 수혈해줄 수 있더라. 피도 적은데 인류의 그룹도 많이 없는데. 오케이?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처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201쪽 아래에 있는 태아 적혈 모구증, 다른 말로 신생아 용혈증도 좀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를 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쉽시다. 2월 달은 남자쌤이 거의 지금 피폐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거의 지금 주 7일을 출근하셔서 지금 얼굴도 원래부터 검했지만 더 검해지고 있긴 하거든요. 문 닫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2월달에 또 주말반이 횟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2월달 명절에 우리 월화수가 명절이거든. 그때 앞에 토일에 안 쉴 거야. 우리 정상 수업을 나갈 거다 보니까, 그지? 어떤 어머님이 또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아직 제가 뭐 미리 캔버스로 공지 안내 이미지는 못 만들었는데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다 안 쉬고 월화수만 쉽니다. 명절 연휴 동안 월화수만 쉬고 3월달에 너네 3월 3일날 계약하잖아. 그지? 3월달에 3월 3일날 2월 28일 것까지 토요일날은 정상 수업을 할 거고요. 우리 3월 1일이라 3월 2일은 쉬자. 3월달이 주말이 조금 더 횟수가 많이 들었어. 주말이 조금 더 한 해 정도가 더 들어서 너네 어차피 새학기 들어가면 또 책도 사야 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또 때 빼고 광내고 목욕탕도 갔다 와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그지? 바쁠 수도 있으니까, 그지? 우리 그때까지만 좀 버티보자. 그래서 2월 28일 토요일까지는 정상 수업할 거고 3월 1일은 충전데이로 쉬고 3월 2일은 어차피 이제 너네도 똑같이 쉬는 날이죠. 대체 휴일이니까.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빨간 날이라 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3일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학교 스케줄로 나가겠죠. 이제 새로운 반 배정 받고, 그죠? 막 바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3월 7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3월달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겠죠. 2월 28일까지는 겨울방학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좀 미리 공지를 해드려보는 바입니다. 버텨봅시다. 6월달까지. 그죠? 저는 급성 호두염이 좀 낫고 난 다음에 좀 괜찮아졌는데 남자쌤은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지금 거의 그냥 스트레스가 여기 끝까지 한 번을 모시고 지금 일을 하시니까 여기까지 가서 내가 그럴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스케줄 누가 짰냐고. 내가 안 짰어. 저 스케줄 남자쌤이 짜신 거야.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했다고 강요하지 않았어. 본인이 저렇게 짰다고. 애들이 화학이랑 물리를 과목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겹쳐서 안 되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짜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본인이 짜신 거다 보니까. 네, 근데 정말 엄청난 정신력으로 지금 버티고는 중인데 2월달까지 가야 되는데 좀 걱정됩니다. 아무튼 저도 서포트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니까 아무튼 공지해드렸어요. 쉬는 날짜. 자, 그럼 우리 가봅시다. 어디를 갈 거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생아 용혈증, 그죠? 저가세포증 거기 좀 설명할게요. 어디 쪽이냐면 201쪽에 코딱지만큼 조그만하게 나와 있어요. 태아 적혈 모구증, 그죠? 태아 적혈 모구증, 그리고 그 옆에 아래다가 좀 적어봐. 신생아 용혈증 이렇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혈증.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좀 나왔고 지금 또 최근에 나올 수도 있어. RH 플러스 마이너스 혈액형의 특징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려 볼게요. 뭐냐면 또 요즘 또 제가 또 하는데 이런 말을 또 미안하지만 남자쌤은 드라마를 안 보세요. 근데 저는 가끔 이게 약간 감정적인 부분에 F를 충전해야 되잖아. 나도 좀 튀긴 한데 남자쌤 만나면 대문자 튀고 나는 약간의 F가 있단 말이야. F 감정을 좀 받아줘야 돼. 그러지? 꼭 여자들도 남자들도 잘생긴 남자, 남자들도 이쁜 여자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 좋아합니다. 근데 만족이 안 돼. 조금 부족해. 그래서 잘생긴 남자를 연예인으로 좀 충전을 받아야 돼. 요즘 좀 뒷북이긴 하지만 장기호한테 조금 꽂혀가지고 좀 키게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근데 뭔 얘기하다 나오냐? 뭔 얘기하다 갑자기 나오냐? 아무튼 근데 맞아. 연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 그지? 너가 혈액형이 RH 플러스형이야 마이너스형이야 혈액형을 다 조사한 다음에 사랑에 빠지진 않죠. 그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생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RH 마이너스 산모야. 오케이. 왜 이제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연애할 때 혈액형이랑 소개팅 다 조사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귀찮아져서 안 되겠다. 또 이러지 마시고. 엄마가 RH 마이너스형 산모고 아빠가 RH 플러스 산모야. 산모래. 아빠의 RH 플러스 산모는 아니야. 산부. 자. 플러스 형일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요결증은 첫째 아이일 때는 생기지 않아요.
첫째 아이일 때 생기지 않고 둘째 아이일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출산될 때. 자, 결론부터 말씀 먼저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왜 그러냐면 우리 3학년 때 배웠던 유전 관계에서 RH 플러스형하고 RH 마이너스형은 단일 인자 유전이거든요. 단일 인자 유전.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한 쌍에서 플러스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받았냐,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유전을 받았냐에 의해서 딱 한 쌍에 의해서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한 쌍에 의해서. 그리고 우유관계도 명확해. 그래서 RH 플러스의 표현형을 갖고 있는 건 엄마 아빠로부터 플러스를 받아서 플러스형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으로부터는 마이너스 인자를 받았어도 우열관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겉으로의 표현형은 RH 플러스형으로 표현되는 거야. 우리 둥근한두가 잡존인데 둥근한두로 표현되는 것처럼 똑같아. 됐죠? 그리고 RH 마이너스형은 엄마 아빠로부터 마이너스 인자를 둘 다 우리가 받았을 경우만 RH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우열관계가 명확하다라고 했을 때 RH 플러스가 발현될 빈도가 더 높겠어? RH 마이너스가 발현될 빈도가 더 높아? 그치, RH 플러스, 우선인 RH 플러스가 더 발현될 빈도가 높겠지. 태어날 빈도가 더 높잖아. 오케이? 왜? RH 플러스와 RH 플러스 사이에서도 RH 마이너스형 베이비 태어나 안 태어나? 태어나. 둥근한두 밑에서 주름진한두가 태어난 것처럼 엄마 아빠가 잡종의 RH 플러스였다. RH 마이너스 태어나. 됐죠? 여기까지 됐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됐죠? 자, 그래서 엄마가 RH 마이너스형이고 아빠가 RH 플러스일 경우에 RH 플러스형인 베이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 오케이, 높아.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기를 베고 있었어. 뱃속에서, 그지? 뱃속에서. 근데 이 아이가 RH 플러스 베이비야. 오케이, 아이는. 근데 엄마는 RH 마이너스 산모야. 오케이, 엄마는 RH 마이너스 산모. 그럼 이제 폐반을 만들면서 필요한 양분을 서로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주고 받고 하잖아요. 그죠? 노폐물은 엄마로부터 이제 폐하가 확산해서 줄 거고, 엄마가 먹었던 영양소랑 엄마의 어떤 여러 가지 인자들이 다 이렇게 전달되어 가겠죠. 폐반을 통해서. 그쵸? 근데 어찌됐든 엄마는 이 응집원을 안 갖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만들 거지만 처음에는 이 응집소를 안 갖고 있잖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D라는 응집원도 없고, 응집소라고 하는 걸 나중에 만들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첫째 아이가 잘 자라는 건 큰 문제가 없어. 아이 몸 안에서만, 아이의 혈관관 안에서만 D가 만들어질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아기를 안 낳았겠지만 출산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살을 찢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비어있는 엄마의 질을 통해서 아이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의 혈액의 일부와 엄마의 혈관계 일부가 그걸 인식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첫째 아이는 안전하게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났는데 근데 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순환계 또는 다른 말로 엄마의 면역계가 얘를 인식을 해버려. 첫째 아이의 RH 플러스 응집원을. 오케이? 그러게 되면 엄마 몸 쪽에서 뭘 만들어봐요. 엄마가 나중에라도 이 델타를 만든다고 했었죠. 추후에 RH 마이너스 혈액형은 추후에라도 이 델타를 생성할 수 있다. 얘를 인식해버려서 이 델타를 만들어버리면 델타를 만들어서 제거를 시키더라도 근데 어차피 아이는 탯줄로부터 분리가 돼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이가 공격당하거나 그러진 않아. 첫째 아이는. 됐죠? 첫째 아이는 공격당하거나 그럴 리가 없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탯줄 분리가 됐고 나가고. 그죠? 근데 이제 뒷북처럼 아이의 이 적혈구 D 인자를 가지고 있는 적혈구를 엄마의 혈관계랑 면역계가 인식해버려서 이 이후에 델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의 몸이 돼버리는 게 문제인 거야. 델타를 가지고 있는 몸이 돼버리는 게 문제인 거라고. 그래놓고 그 엄마가 이제 어떤 계획된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우연찮게 둘째를 자연스럽게 또 뵈게 됐어. 근데 그 둘째도 RH 플러스 베이비야. 오케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라난 베이비도 RH 플러스 1 베이비일 경우에 이제 첫 번째와 다른 몸이잖아, 엄마가. 왜? 어떤 몸이야? RH 마이너스 혈액형은 이긴 한데 뭘 갖고 있어? 응집소 델타를 갖고 있어. 오케이. 왜? 첫째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출산 이후에 이 델타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델타를 가지고 있는 몸이 돼버린 상황인 거야, 이 엄마가. 그지? 그래서
이 엄마 몸에 가지고 있던 이 델타가 이 조그만한 아이가, 그지? 조그만한 아이의 순환계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델타는 엄청나게 확산에 의해서 아이에게 가. 그래서 아이의 적혈구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파괴시켜버려. 이 델타가. 오케이? 그러니까 제대로 아이의 어떤 혈액세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산소호흡하는 능력을 갖는다거나 산소호흡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돼요? 그래서 유산되기도 하고 어렵게 만약 아이가 잘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몸에 혹시 엄마의 몸으로부터 들어왔던 델타가 거의 없어질 수 있도록 교환 수혈을 해줘야 돼. 이 조그만한 피딱지, 요만한 50cm의 피를 다 바꿔줘야 되는 일을 해줘야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거야. 왜? 이 델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엄마로부터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들어야 돼. 어떤 궁금증이? 엄마가 B형인데 A형 베이비 태어날 수 있어 없어? 못 태어나? 태어날 수 있지 않나? 태어날 수 있지. 자, 엄마가 A형, 아빠가 B형. 근데 A 오고 B 오면 여기서 A형도 태어나, AB형도 태어나, B형도 태어나, 거기에 O형도 다 태어나잖아. 혈액형 서로 다르게. 그지? 엄마가 A형인데 B형인 베이비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엄마가 B형인데 A형인 베이비도 태어날 수 있어. 선생님 왜 A형하고 B형들은 되는데 왜 얘는 안 돼? 태어나잖아 지금. 혈액형이 서로 다른데 태어나잖아. 그치? 다른데 태어나. 근데 RH 플러스와 마이너스 0은 안 돼. 왜 그래? 왜 때문일까? 우열이 있어서. 우열이 있어요. 우열이 정확해서. 우열이 정확해서? 약간 요걸로 생각하면 돼. 가냐 안 가냐. 사이즈가 응집소 델타는 너무 작아. 바이러스는 봐봐 우리 엄마가 이제 아기를 뵀어. 근데 엄마가 독감에 걸리다가 엄마가 코로나에 걸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이즈가 세균보다 훨씬 작아가지고 엄마의 태반 탯줄을 통해서 혈관계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돼서 태아도 같이 걸리는 거야.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야. 바이러스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확산돼서 갈 수 있어. 세균은 근데 사이즈가 커서 모세혈관을 투과해서 확산돼서 갈 수는 없어. 오케이? 즉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델타라고 하는 응집소는 RH 응집소 델타 같은 경우는 확산되어서 아이에게 갈 수 있지만 알파나 베타 같은 그 응집소는 사이즈가 커서 확산돼서 가진 않는 거야. 모세혈관을 투과를 해가지고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혈액형이더라도 출생될 수 있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엄마 뱃속에 A형이야. 그럼 A형이 엄마는 A형이니까 뭘 갖고 있어? 베타를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 베타가 확산돼서 만약에 이 B형인 얘가 태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B형한테 가버리면 얘가 제대로 적혈과 기능 못하고 용멸돼서 파괴돼 버릴 거 아니야. 안 갔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다. 왜 안 가냐고. 얘가 사이즈가 커서 얘는 안 간다고. 그 말이야, 그 말. 오케이? 근데 델타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확산돼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생기더라고. 신생아 이거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들은 큰 상관이 없다고. 첫째 아이는 그냥 RH 플러스 베이비가 잘 태어나. 근데 RH 플러스 베이비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엄마의 면역계가 델타를 만들어버렸고 그 이후에 이 델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그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RH 플러스일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신생아 유발증이라고. 정리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혈액형의 응집 반응과 혈액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까지 한번 다 끝냈고요. 아마 승덕고 루트라고 하는 여기 과학 동아리는 이걸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혈액형 판정 시험 같은 거 해봤죠? 안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곧 하겠네. 고2 때 되면 하겠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실험한다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체열침 사용할 때, 그지? 그 체열침 주사하는 그 주사 바늘은 한 번 쓰고 버려야 돼. 여러 사람이 수배 감염되는 거 알죠? 안 돼요. 그죠? 한 번 쓰고 버리셔야 된다는 거. 자, 아래 201쪽 한번 완성해줘봐, 지금. 201쪽 지금 풀어줘봐.
자, 200쪽 확인해보고 또 새로운 거 갑시다.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그죠? 항체는 항원 특정 결합 부위와 구조가 딱 맞는 항원하고만 결합하더라. 특이성. ABOC 혈액형, 항 A형 혈청이 응집되면 A형, B형 혈청이 응집되면 B형, 모두 응집 안 되면 O형이겠죠. 그리고 항 RH식 혈청이 응집되면 RH 플러스형, 응집이 안 되면 RH 마이너스형,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1번은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되겠습니다. 2번, 자, AB형은 둘 다의 응집이 되겠죠. 그리고 A형이 응집된 기억이 항 A형 혈청, 알파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알파, 다른 말로 항 A형 혈청. 근데 그 항 A형 혈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표준으로 따지면 표준 B형 혈청. 자, 그다음 2는 항 B형 혈청. 표준으로 따지면 표준 A형 혈청. 오케이. 3번의 OX 문제. AB형의 사람은 다른 모든 ABO식 혈액형 혈액을 소량 수혈받을 수 있다. 맞죠? AB형은 다 받을 수 있어. O형은 다 줄 수 있어. 자, 그다음 2번은 O죠. RH 플러스형인 사람의 혈액에는 RH 플러스 응집원은 있고 응집소가 없더라. 추후에라도 안 만들어지더라. RH 플러스형. 지가 직걸 파괴하면 안 되니까 안 만들어져. 추후에라도. 3번에 RH 마이너스형인 사람의 혈액을 항 RH 혈청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안 된다. 응집 반응 안 일어난다. X. 혈액을 제공하는 사람의 응집소와 아니야. 제공하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항원항체 반응하지 않을 거야.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그지? 머리끄덩이 즉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주는 거야? 적혈구를 주는 거야. 환자가 긴급하게 적혈구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항원항체 반응하지 않을 것. 이로 기억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주는 사람이 만약 A형이야. 그럼 A형이 원래 베타 응집소를 갖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A형의 사람의 피를, 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O형에게 주사를 한다라고 하자. 아니, 뭐 A병에게 주사를 한다라고 하자. A형의 피를 AB형이 받는다고 하자. 그지? 그러면 A형의 피가 가지. A와, 응집원 A와 베타가 가지. 그러면 A병이 그 혈액을 받는다 하면 AB형이 원래 AP를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A형이 준 같이 따라간 베타가 원래 AB형이 가지고 있던 B랑 만나서 응집 반응을 할 거니까 그럼 그거 수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혈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따졌을 때, 효율을 따졌었을 때 적혈과 한 봉다리 안에, 그 P 300ml 한 봉다리 안에 많은 양의 적혈과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적은 응집소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AP 가지고 있던 그 적혈과 파괴되는 양보다 받는 적혈구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꼭 정리해서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응집소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항원항체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백신의 종류도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는데 200쪽 한번 와봐. 200쪽.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항원항체 반응에 활용했던 부분, 이 부분을 좀 알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 항원항체 반응의 활용.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거 또는 뭐 임신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이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아주 간단하게 빨리 확인하는 자가진단 키트가 있죠. 고1 통합과학 2학기 거 내용에서 있었어. 자가진단 키트. 진단 키트. 쉽게 말하면 얘가 신속 항원 검사잖아. 신속 항원 검사. PCR하고 좀 다르지. 그래서 특정 항원을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지? 오케이. 뭐하고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에 지금 대조선이 있고, 자, T가 있고 C가 있어. 이 C는 대조선이야. C는 대조선. 그리고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 액체를 여기다 뿌릴 거야. 임신 진단 같은 경우는 소변을 묻히기도 하는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면봉으로 막 여기를 긁어가지고 그 액체 있는 거에다가 그 면봉을 막 여기 섞어가지고 그 침이나 타액 같은 그 성분을 여기다 뿌려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표현은 안 되지만 여러분이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여기에 어떤 붉은색 색소까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붉은색 색소까지, 붉은색이든 뭐든 나름 색깔을 표현해내는 색소를 가지고 있는 항체가 있어. 항체가. 오케이? 여러분 거기 책 봐봐. 항체 원이 있어. 항체 원. 오케이? 그리고 이 항체 원이 있고 이 항체 원은
C라고 하는 부분에 꽂혀져 있는 항원하고도 반응을 하는 거고 T라고 하는 부분에도 반응을 할 건데 근데 항체 1이라고 하는 붉은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병원체가 들어오잖아 여기 쪽에 C약을 녹여서 병원체가 여기 안에 들어오면 그 병원체 특정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 항체 1하고 같이 반응이 돼. 항원, 항체 반응처럼 특정 병원체가 있다면 오케이? 병원체 X가 있고 이 병원체 X가 누구랑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인식하는 거야? 이 항체 1하고 인식되는 거야. 병원체 X랑 항체 1번 붉은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항체 1번 오케이? 그래서 또골또골 굴러가서 얘가 여기 끝까지가 같다라고 하는 게 인식이 돼야 아 지금 불량은 아니에요 라고 인식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항체 1이 이 병원체 X가 있다면 그지? 여기 끝까지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라인의 하나 C 라인에 여기 이 항체 1이 여기 끝까지 올라가서 얘와 인식이 되면 그럼 붉은색이 탁 터지면서 색깔이 빨개져 오케이? 빨개져. 근데 빨개짐과 동시에 여기 끝까지 흘러가면서 이 병원체 X가 있었다면 이 병원체 X랑 T는 서로 인식이 되는 구조야. 병원체 X와 병원체 X라고 하는 구조와 딱 항원항체 반응이 딱 적절한 부분이 이 T라고 하는 라인에 꽂혀져 있는 특정 항원이라고 돼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병원체 X가 왔고 항체 1하고 같이 왔고 그리고 남아있는 항체 1이 또 여기 끝까지도 가서 색깔이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져. 그러면 병원체 X도 있고 그지? 항체 1이 여기 끝까지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다 확인이 되는 거야. 돼요? 그래서 병원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으면 여기 치약이 여기 끝까지도 흘러간 상태인데 병원체 X가 있어서 같이 굴러가게 되면 여기와 여기 라인이 동시에 둘 다 들어와야 되는 거고 돼요? 내가 뭔가를 발라줬는데 특정 병원체 X가 없어. 그지?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항체 1만 끝까지 흘러가는 거야. 오케이? 비어있는 항체 1만 그냥 끝까지 흘러가서 라인 하나만 여기 터지는 거야. T 이쪽 라인은 꽂혀져 있는 게 없어. 뭐가 있어요? 항원이 있어요. 이 병원체 X가 있어야지 그것과 같이 인식이 돼서 항체 1이 터지는 건데. 오케이? 병원체 1이 없기 때문에 여기 라인은 안 생기는 거지. 오케이? 얘는 그래서 항원이 없다는 거고 너는 임신이 아니라는 거고 너는 항원이 있다는 거고 이 사람은 항원을 갖고 있는 병원체를 갖고 있는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두 줄이 되면 그치? 그리고 있든 없든 내가 이 샘플 시료가 정확히 여기 끝에 흐름까지 흘러갔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치? 항원 1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대조 라인까지는 항상 흘러갔는지를 확인해야 돼. 안 그러면 불량인 거니까. 그래서 라인 하나가 빨갛게 터지는 라인 하나는 무조건 있어줘야 된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런 원리로 우리는 감염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더라. 대조선 C가 있고 C 앞쪽으로 그 특정 병원체랑 같이 포집된 항체 1이 흘러가서 붉은색이 탁 터지면서 색깔이 같이 보이게끔 되는 거.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 문제 풀어볼 거냐? 우리 205 쪽은 지난번에 아마 같이 풀었나? 안 풀었나? 풀어봐가 했던 것 같은데 205쪽? 아닌가? 205쪽 안 풀어졌나? 그런가 보네. 205쪽도 지금 풀어봐. 205쪽 백신의 종류들이랑 같이 풀었니? 205쪽? 아니지. 하였니? 205쪽? 우리 백신의 종류 설명 안 했냐? 했지. 생백신, 약독화 생백신, 사백신, 이제 단백 백신, 다당 백신 다 설명했네. 했었어. 백신의 종류.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백신의 종류를 디테일하게 나누게 배우는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때문에 그지? 핵산 백신이라는 걸 추가로 여러분이 집단 면역을 받았었잖아. 그래서 핵산 백신은 그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특정 RNA 그 구조를 여러분이 주사를 받았던 거였어. 그래서 그 RNA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RNA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버릴 수도 있겠지만 분해가 안 됐다면 그 RNA로부터 구현된 코로나라고 하는 놈만 특별하게 가진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었고 그걸 병원체로 스스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어 놓게끔 했던 거였어. 그게 핵산 백신이야.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친구도 있네요. 자, 그러면 205쪽 아래 지금 계산하기는 문제 있죠? 지금 거기를 완성을 해주십시오. 205쪽 아래쪽.
완성하고 우리 저기 207쪽이랑 208쪽도 한번 풀어보게. 자, 205쪽 개념하기 문제. 항원이 처음 침입했을 때 일어나고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1차 면역 반응. 그죠? 1차 면역. 네,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왔어, 항원이. 그지? 바보 같은 놈이 지금 들어왔었는데 모르고 한번 또 들어왔어. 2차 면역이 생기는 건데 이전에 생성된 기억세포가 있고 그 기억세포가 빠르게 다수의 기억세포가 또 기억세포의 일부가 형질세포가 빠르게 대다수가 분화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항체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콧물 한 번만 칙 흐르고 재채기 한 번 칙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끝내더라. 그게 2차 면역 반응. 자, 백신의 작용 원리, 즉 인위적으로 1차 면역을 일으켜줘서 우리 몸의 기억세포를 생성하도록 해주는 게 그게 백신의 원리, 즉 예방이 목적이더라. 자, 1번 문제, OX 문제. 1차 면역 반응에서는 B림프구가 분화한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생성된다. 네, 1차뿐만 아니라 2차 면역 때도 마찬가지야.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고 항체가 직접 항원을 제거하는 능력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더라. 예, 맞습니다. 그지? 기억세포에서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 1차 면역 반응은 2차 면역 반응에 비해서 발행의 항체가 빠르게 형성되고 아니죠. 2차가 훨씬 더 빠르게겠죠. 자, 2번 백신을 접종하면 1차 면역이 일어나 특정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성이 될 거고 이후에 같은 항원이 체내에 들어오면 2차 면역이 일어나 많은 양의 항체가 빠르게 만들어지더라. 오케이? 3번 백신에 대한 설명서 옳은 거 물어봤어. 자, 디귿 봐봐. 액산 백신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항원을 사용하여 만든 백신이다. 아니요. 항원이 아니라 아예 RNA나 DNA와 같은 그 핵산 자체를 주입을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디귿 틀리고 기억리는 말 맞고. 그래서 핵산은 항원의 유전 정보가 담긴 DNA나 RNA로 만든 백신이야. 자, 그럼 4번. 집단 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은 우리 그런 적 있었잖아요. 코로나. 그죠? 집단 면역입니다. 집단 면역. 자, 넘겨봐. 자, 이제 뭐 할 거다? 207쪽 여러분이 스스로 완성해봐. 207쪽. 그리고 208쪽은 얘가 숙제로 내줬는데 안 하신 분은 208쪽까지 지금 해줘. 207, 208.
볼게요. 207쪽부터 혈액형 응집 반응과 혈액형 판별에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어찌됐든 가나다라 4명의 사람이 있고 그 가나다라 4명 거의 혈액형을 판정하는 건데 서로 혈액형은 4명이 다 다른데 그러면 똑같은 거 각 거의 적혈과 각 거의 혈성은 지가 지걸 파괴할 일 없으니까 이쪽 섹션은 그냥 없다고 무시해도 되겠지. 낫거든 낫거, 낫거든 낫거, 낫거든 낫거니까 저쪽 섹션은 없다고 무시하고 판단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볼게요. 일단 어디 거를 좀 보면 좀 수월하냐면 라가 있고 라의 혈장에 가의 적혈구, 라의 적혈구, 가의 적혈구가 있어. 그지? 그러면 각각 적혈구에는 뭘 갖고 있어? 응집 원들을 갖고 있어. A나 B 있겠지. 그지? A, B를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AB형이나 있겠지. 그지? 적혈구에는 응집 원들이 있겠지. 근데 응집 원들이 있을 건데 라랑 만났을 때 절대 응집이 안 돼. 알파 베타를 나는 안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아야 돼. 그지? 알파나 베타라는 응집소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인 거야. 있지 않으니까 A를 갖고 있든 B를 갖고 있든 A, B를 갖고 있든 뭐 A형이든 B형이든 AB형이든 남의 다른 사람 거에 적혈구랑 절대 응집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거의 많이 마이너스로 응집이 안 된 사람은 누구 거에 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거다? 혈액형이 알파 베타를 안 갖고 있는 사람 거다. 누구? AB형 거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어. AB형은 알파 베타를 안 갖고 있잖아. 알파 베타가 안 깔려 있으니까 절대 뭐 얘든 응집이 잘 안 되는 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라라고 하는 사람 거는 누구겠구나? 너는 AB형이겠구나. 너가 AB형이니까 AB라고 하는 응집은 둘 다를 갖고 있을 거지만 라라고 하는 적혈구는 AB 둘 다를 갖고 있겠지만 라라고 하는 혈장에는 알파 베타가 아무것도 없어서 응집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거랑 하나도 안 되는 거네. 됐죠? 오케이? 그럼 그와 비슷한 형태로 O형은 적혈구에 A와 B가 없는 거잖아. 그치? 알파 베타는 갖고 있어도 혈장에 알파 베타는 가지고 있어도 A나 B 둘 다를 안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O형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은 거겠지. 혈장 중에서 플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거. 그죠? 플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거. 근데 다가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플러스지만 여기는 마이너스를 많이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아, 누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거가 되면 그러면 너는 누구 거다? O형 거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수월해. 근데 너도 미지수고 너도 미지수니까 명확하게 너가 O형이지 너가 O형 거였지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까리하긴 하네. 그지? 확정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 그지?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까? 자, 일단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다 있고 라 하나만 찾았어. 라, A, B형. 그럼 나머지가 O형하고 A형하고 B형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일 건데 서로 거에서 운집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서로 거에서 운집이 되는 거. 자, 일단 왠지 여기 그죠? 일단 왠지 저기 가의 적혈구랑 다의 적혈구가 각 거의 혈장 물론 자기 거는 서로가 운집이 안 될 거지만 각 거의 혈장 성분이 다 거랑 만나서 운집이 되고 그지? 다 거의 혈장 성분이 각 거랑 만나서 운집이 되니까 요 두 개는 A, B 또는 얘가 B 또는 A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상호적으로. 그지? 왜? 서로가 A와 알파가 만나거나 B와 베타가 만나거나 운집이 될 거니까. 그렇다면 너가 아마 AB형 거여서, 그지? 너가 O형 거여서 알파와 베타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지? 얘 둘은 누가 A형인지 B형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각각 상호적인 형태의 혈액형일 거고 얘 AB형을 먼저 찾았으니까 나머지 O형에서 너가 알파, 베타를 다 갖고 있어서 너도 운집, 그지? 이렇게 운집된 상태로. 그럼 너는 무조건 알파, 베타를 다 갖고 있는 상태니까 너는 무조건 플러스겠지. 그치? 오케이. AB형이 라인 건 확실했으니까. 라는 AB형인 건 확실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너하고 너가 지금 여기가 O형인 걸 확인했어. 너 때문에. 얘 두 개가 상호적인 거고. 그러면 너가 O형 거이기 때문에, 그지? O형 거이기 때문에 또 얘가 A나 B, 아무튼 알파나 베타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서로 엇갈려서 여기는 베타만 또는 여기는 알파만 또는 여기가 알파를 여기는 베타를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O형 거의 적혈구가 이런 알파나 베타 또는 베타나 알파 거랑 운집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O형은 운집될 운집원 A, B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는 운집이 안 되겠네.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래 놓고 지금 다하고 다가 서로 다른 혈액형들 거인데 걔네들을 하나하나씩 확정해서 찾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하고 다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나를 먼저 찾고 그 다음 나 찾고 가하고 다를 엇갈려서 정보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 둘 다 엇갈려져 있고 그 다음에 A, B형 둘 다 있는데 가 혈장하고 나 혈장 보니까 가가 B형 거 너가 A형 거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네. 됐죠? 오케이. 가가 B형 거, 다가 A형 거. 가하고 다가 서로 다른 혈액형 A다, B다라고 찾아내면 일단은 단서는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없다는 거였으니까 헷갈릴까봐. 됐죠? 자, 그러면 갑시다. 1번. 가의 ABO식 혈액형은 누구다? B형이다. 그다음 다의 혈장에는 다가 혈액형이 뭐니까 A형이니까 다의 혈장에는 운집소 베타가 있다. 맞다. 기억은 마이너스고 니은은 플러스다. 맞다. 가와 라 중 적혈구 세포막에 운집원 A가 있는 사람 모두 쓰래. 그럼 A형하고 AB형 둘 다를 고르는 거죠. AB형은 라였고 그지? A형은 다였고 다다. 가부터 라까지의 적혈구 세포막에 운집원 B가 있는 사람 B형과 AB형을 고르는 거죠. 가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확인해보면 가와 다에는 동일한 종류의 응집소가 있다. 그렇지 않네. X. 나의 혈액에는 응집소 알파, 베타가 모두 있다. O. 다의 혈과 라의 혈장을 섞으면 응집반응이 일어난다. X죠. 라의 혈액을 나가 뭐니까 O형이니까 AB형이니까 라의 혈액을 가에게 소량수료할 수 없죠. X죠. 나의 혈액을 다에게 수혈할 수 있냐? 다가 혈액형이 뭔데? A형인데 나는 O형인데 좀 소량수혈 가능하죠. O형의 P는 모두에게 다 갈 수 있어. 넘겨봐. 자, 208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설명까지 여기 풀이까지는 가지 않았죠. 같이 풀어봅시다. 금방 풀 거야. 자, B림프구의 정보를 토수해줘서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기억이 있어. 기억이 누구야? 보조 T림프구. 보조 T림프구가 항원에 대한 정보를 토수해서 가지고 오니 기억세포와
디귿에 해당하는 기억세포와 니은에 해당하는 형질세포로 분화가 된 거죠. 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자, 분화가 돼서 자, 나중에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면 A와 같은 분화 과정을 거쳐서 기억세포의 일부가 다시 형질세포로 만들어지는 거야. 2차 면역 때. 그래서 기억은 보조티리프고, 니은은 형질세포, 디귿은 기억세포야. 나의 구간 1과 2 중에서 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구간, 오른쪽 그래프에서 2차 면역 먼저 일어나. 2에서 일어나. 항원이 재차 침입하니까 항체가 빠르게 만들어졌어. 왜? 예전에 만들어졌던 기억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2야, 2. 2차 면역은 2. 3번의 가로 안에 알맞은 말씀해요. 기억은 뭔데? 보조티림프구. 보조티림프구는 어디에서 생성돼? 골수에서 생성돼. 생성은 골수야. 근데 성수는 어디서 돼? 가슴세. 그쵸? 흉선이라고도 해. 니은에서 분비된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은 니은에서 분비된, 즉 형제세포에서 분비된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은 항원항체 반응이죠. 근데 어딜 통해? 체액을 통해 항체가 돌아다니니까 체액성 면역이야. B림프구가 관여하는 면역은 체액성 면역. 나의 구간 1에서 B림프구가 분화한 형제세포에서 항체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항체의 생성 속도는 나 구간 1에서보다 2에서가 훨씬 더 빠르죠. 근데 1에서가 2보다 느리다라고 표현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1차 면역 때가 좀 더 느리고 2차 면역 때가 좀 더 빨라요. 왜?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자, 기억의 도움으로 B림프구는 니은 디귿으로 분화된다. 맞죠? 기억이 있어야 돼. 보조 D림프구 정보를 줘야 되니까. 디귿은 식세포 작용으로 X를 직접 제거하더라. 디귿이 뭔데요? 기억세포죠. 기억세포는 그냥 데이터만 저장하고 있어요. 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근데 식균 작용하지 않습니다. 네, 독성 T림프가 식균 작용을 한번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X. 나의 구간 1에서 과정 A가 이런다. 나의 구간 1에서. 구간 1은 1차 면역이잖아. 그치? 1차 면역은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될 일은 없어요. 오케이? 1차 면역 때는 그냥 동시에 기억세포와 형제세포 두 개로 딱 만들어진 거고,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면 2차 면역 때 다수의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기억세포 중에 일부가 형제세포로 분화돼서 엄청나게 다수의 형제세포를 만들고 항체를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O가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X고, 네 번째 1에서 X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죠? 항원항체 반응했으니까요. 그다음 2에서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죠. 당연히 두 번째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예전에 있었던 1차 면역 있었던 기억세포가 있고, 마찬가지로 2차 면역 때도 다수의 기억세포, 그 중에 일부가 형제세포로 많이 분화가 돼서 항체를 다량 만드는 거니까 1차 면역과 2차 면역 둘 다 기억세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O예요. 됐죠? 그래서 과제 내드릴게요. 여러분 210쪽 보면 8번 같은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8번 같은 유형이 기본 문제입니다. 항원항체 반응에. 이것보다 더 변형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목요일날 오실 때 그래도 최소한 213쪽에 있는 시력 문제까지는 좀 풀어보자. 그리고 다음 목요일날은 우리 신경자극전도 여기 2단원 전체 중에서 좀 풀어줄 만한 문제 몇 개 뽑아서 여러분이 그동안 다 풀었다고 전제하에, 다 공부했다고 전제하에 완자책에 있는 문제 위주로만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213초까지는 풀어오셔야 2단원 마무리가 잘 되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는 3단원 스타트해서 들어갈 겁니다. 퇴근합시다. 고생했어요.